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네, 제68주년 광복절 인사드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자, 서영석 기자님. 예, 죽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그 광복절 서울 도심 곳곳에서 각계 시민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진행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시민들이 이 폭염에 너무 고생하신다면서 경찰이 물대포를 쏘기도 했습니다. 자애로운 경찰입니다. 예.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물대포를 쏜 건데요. 예.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허니문 피어리드라고 하죠. 집권하고 나서 적어도 한 1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1년 정도는 뭐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처음 시작이니만큼 잘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좀 지켜보자. 너무 야박하게 몰아붙이지 말자. 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허니문 피어리드라는 건데 끝났네요 보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것이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일 때 이제 허니문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예. 지금 사실 박근혜 정권은 심각한 저는 의문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게 국정원을 동원한 댓글 공작. 예. 그리고 국정원을 동원한 댓글 공작 그 자체도 어마어마한 범죄지만은 심지어는 드러난 게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각종 선거 때마다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까지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것을 꼬리 자를 수가 있었는데 말이죠. 어찌된지 그 전 정권 탓으로 몰지도 않고 계속 그 책임자들을 두둔하고 감싸고 이런단 말이죠. 뭐 하여튼 약점이 잡혀도 크게 잡혀 뭔가 자기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말이죠. 무관하다 하는 사람 치고 무관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정치 토크 광고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광고도 안 듣고 지금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광고 들어야 됩니다. 예. 이 광고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느 국민TV 조합원이 제공한 광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정 언론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바래왔던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언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억되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노력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데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음소리, 동력소리, 살아오는 단식소리. 이 광고는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는 한 국민TV 조합원이 조합원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의뢰한 광고입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정권 초부터 물대포를 쏘면은 앞으로 4년 반을 어떻게 지내시려고 우리 각하께서 물대포를 쏘겠지. 물대포를 쏠까요 다음에는? 근데 이게 물대포가 아니에요. 이게 기사는 전부 물대포라고 나오는데 예. 최루액 대포입니다. 거기다 최루액을 섞었습니까? 그럼요. 아까 저기 최루액에 아이고. 그냥 눈깔 맞아가지고 그냥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학생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신문에. 신문이 아니고 인터넷에. 이게 그냥 보통 물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무슨 물입니까? 최루액이지. 어허. 모르겠어요. 제가 뭐 현장에 없었으니까 처음부터 체류액을 넣어서 쌌는지 아니면 처음에 물을 쏘다가 나중에 체류액을 쌌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여하튼 체류액을 섞은 물대포 쌌습니다. 그래놓고 뭐 거의 전원을 다 연행을 했단 말이죠. 네. 연행을 하면은 뭐 하루 이틀은 또 거기서 재우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하여간 고통스럽게 하려 할 텐데
이 더운 이렇게 날에. 하면은 사람들 점점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히 가장 유치한 해법인데 유치한 수법으로 지금 이 사안을 아니 솔직한 얘기로 미국도 신고만 하면은 백악관 앞에서 시위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 아니 애들 평화적으로 유도해가지고 인도에서 시위하게 하면은 애들이 이렇게 하겠어요. 결국은 막으니까 붙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니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면은 청와대가 날아가나? 제가 그 백악관을 가봤지 않습니까? 네. 백악관이 어디에요 봤더니 아니 공원 앞이야. 그렇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저기 이 경계백도 전혀 없어. 그냥 사람 넘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이 갔던 분이 이제 밤에 갔는데 네. 저기 백악관하고 똑같이 생긴 건물이 있네요. 봤더니 그게 백악관이네. 백악관이야. 아니 그러니까 완전 도심 공원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뭐 거기도 들어가면은 CCTV 다 설치돼 있고 해가지고 예. 금방 예. 바싹 들어 나가요. 예. 그게 저기 그 뭐야 이 담이 거의 없다시피 돼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예.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닌데 예. 중요한 것은 신고하고 그게 백악관에 물리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 의사 표시는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건 그만큼 그 나라 국민들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는 무슨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런 안보 위협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보안이 뭐 필요한 부분도 아니, 있겠지만은 청와대는 그냥 담이 아주 높아가지고 지휘대 아무리 가도 예. 못 넘어가요. 여하간 아니 그 청와대로부터 지금 몇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인데 거기서 도심 시위를 하겠다는 건데 그걸 또 차단을 합니까? 근데 이거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 돼. 차단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뭐 그냥 물대포를 쏘고 잘하면 치겠어요 보니까. 아니 이제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긴 했네. 도로 점거하면은 그 이제 해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 참. 근데 도로를 점거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이게 이제 사수를 써서 당선된 거 아니야? 부정선거로 아니, 당선된 보통 이렇게 건데. 돼요. 예. 그 도로로 이제 도로 점거도 이 정도면은 합법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경찰이 막습니다. 예. 막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뒤에서 계속 몰려오고 예. 옆으로 짤짤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자동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경찰이 왜 막느냐? 예. 청와대 쪽으로는 절대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저기 그 광화문에서 올라가는데 그쪽에 아주 철도까지 막아놓습니다. 예. 그쪽으로 들어가야 청와대로 앞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실제로 명박산성도 그런 이유로 그렇죠. 차단된 거 청와대 가는 거 아닙니까?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청와대로 가면은 뭐 어쩔 건데? 비무장의 민간인들이 가가지고 청와대를 부시나?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간땡이가 약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아니 진짜 이명박이 그때 2008년에 예. 큰 맘 먹고 촛불 시민들 앞에 간다고 쳐봐요. 네. 좋아 얘기합시다 우리 앉으세요. 자 절대 저기 경찰 네. 이 시민들 건들지 말고 나하고 대화합시다. 네. 여차여차해서 이렇다. 네. 당신들이 좀 이해를 해줘라. 아 근데 그 주새끼가 그럴 용기가 아니 있었겠어. 임기 초인데 내가 솔직히 좀 이게 잘 모르는 것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예.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듣겠다. 내일 우리가 회의를 해서 네. 어떻게 좀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 아니 이러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이거 참. 산성 쌓아가지고 어청수 또 그 덕분에 나중에 뭐 했잖아요. 네. 청와대 경호실장 했나? 그럴 거예요. 네. 아마. 아니 보통 군 출신이 경호실장을 하는데 어청수는 맹박산성을 쌓았으니까 그것도 장수네 군 출신 맞네. 네. 예? 무슨 산성하면 그 장수들이 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 무렵만 하더라도 또 정의원 조사장이 또 계시고 그래서 네. KBS에 이제 매일 출연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라디오. 예, 거기 나가서 이제 패러디 CM을 만들었는데 네. 속청수라는 그 속청수. 소화제 광고가 있었잖아요. 예, 예, 이제 예. 속을 떼가지고 어로 바꿔가지고 네. 어청수 그래서 여보 당신들 어청수만 드시더라고요. 속이 답답하면 뭐 이렇게 이제 아, 그 이명박 아저씨네. 속 답답할 때 어청수 드시는 분은. 그렇지 예. 속 쓰릴 땐 어청수야. 그러니 잘리지. 그렇죠. 그로부터 한 3, 4개월 후에 바로 잘렸습니다. 바로 잘렸습니다. 하여튼 정현주가 잘리면서 김영민도 잘렸구만. 그런 언론의 자유를 구가할 수 있었던 때가 한때 있었다는 사실. 이젠 추억거리가 돼버렸는데 오늘 이 물대포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는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이제. 예. 예. 이제 본색을 드러냈고 이제 앞으로는 뭐
촛불 집회 때도 뭐 강경 대응을 할 것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경찰로서는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다 우범자라고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근데 이제 시국회의도 그렇고 예. 그 물론 이제 시국회의에서 주최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시국회의도 되게 조심하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우리 뭐 라디오 연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예. 아니, 가도행진 뭐 이런 얘기 했더니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하면서 예. 이게 결국은 그 중간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너무 과격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 예.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예. 근데 저는 어떻게 보세요?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층이자 과거 보수층이었던 우리 서영석 이사 보시기에. 아니 이런 거는요. 예. 결국은 이 핫하게 붙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음. 중간층도 끌려오는 것이지 네. 얌전하게 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이 사안은 굉장히 위중하고 네. 무엇보다도 이 국사범들의 그 행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국기문란 이야기 행동. 국사본 맞아. 오늘 말이에요. 아주 중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기가 막히더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국민TV 뉴스 기사인데 예. 지난 대선에서 경찰이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사실대로 발표했을 경우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인천시 유권자의 13.8%가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어허. 전국으로 환산하면 7.12%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 3% 표차였잖아요. 그래서 예.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가 예. 이런 이 선거 사범들의 민주주의 유린 없이 제대로 진행됐을 경우 예. 박근혜 44.43%, 문재인 55.14%, 무려 11%포인트 차이로 문재인이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사실 이 정도의 표차, 이 정도의 프로테이지는요. 박원순 대 나경원의 표차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이제 여론조사를 한 데가 리서치 뷰인데 예. 지난 13일 인천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예. 근데 이 인천이 재밌는 곳입니다. 예. 이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은 인천시야말로 인천시가 바로 밑이라고. 전국 여론의 바로 밑이다. 예. 1987년 13대 대선부터 작년 18대까지 6차례의 대통령 선거 모두 인천시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예. 지난 대선에서도 인천시는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전국 평균과 거의 같은 득표율 수치를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야 경찰이 조작 수사 발표하지 않고 제대로 박근혜 댓글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다면은 예. 그러면은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100명 중에서 무려 14명이 문재인으로 돌아서고 그 차이가 결국은 11%포인트의 표 차이를 나타내서 문재인 55대 박근혜 44로 역전승을 하는데 그 차이가 11%면요. 예. 한 400만 표 차이 납니다. 뒤집고도 남음이 있었네. 어마어마한 표차로 네. 이기는 거죠. 그러니 이거 저는 중요한 그 여론조사라고 이게 보는데요. 드러난 부정만 갖고도 이 정도 표차가 이 정도 이제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은 아직 드러나지 않을 뭐 NLL 그 효과 이런 거 다 측정하고 예. 그다음에 국정원을 동원해서 몰래 행했던 정치 공작들 다 들통이 나고 예.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요 게임도 안 됩니다. 1000만 표 차이 납니다. 네. 이거는 완전히 훔쳐간 거예요. 그게 대선 불복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선 불복을 안 하면 바보가 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천 시민 1000명을 했더니 야 제대로 수사를 발표했으면 지금은 그게 큰 김영판이의 조작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CCTV 그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변명할 여지가 없어. 김영판이가 왜 안 나올라? 김영판이 나온다고 그랬나?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그 사실만 없었다 하더라도 무려 11% 차이로 포인트 차이로 문재인 이긴 거 나오는데 이게 훔친 게 아니면 뭐가 훔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 윤여준 장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 NLL 이게 사실은 박근혜한테 엄청나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선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잖아. 예. 뭐 무슨 뭐 굴욕과 뭐 무슨 굴종의 언어가 난무를 해 전부 다 국정원 새끼들이 손 엉터리로 조작 왜곡한 그 보고서 가지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지금 드러났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여론조사하면 또 아마 박근혜 찍었던 100명 중에서 한 20명은 빠질 거야. 이 대선 불복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할 대선 수가 불복이라는 게 말이 안 돼.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
응징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의무죠. 역사의 의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경찰 수사 발표가 대선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했는데 네. 경찰 수사 발표 공작이었죠. 네. 이 공작만 없었다면은 대선에서 문재인이 이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가 참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낙검수와 관한 겁니다. 네. 이 낙검수건과 관련해서 작년 4월 5월부터 김어준 총수가 계속 댓글 건만 갖고 추적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IT 업체로 하여튼 밥 먹고 산 세월이 10수년이니 네. 관심이 거기 있겠지만은 아니 무슨 댓글 갖고 네. 뭐 이런 SNS 공작 갖고 네.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겠는가. 전 솔직히 그런 마음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계속 11월이 돼도 12월이 돼도 그거에 계속 관심을 갖더라고요. 또 여론 왜곡, 그 공작 이거에 대해서 주목하고 말이죠. 김어준이가 탁월한 인물이네. 확실히 이 뭔가 보는 눈이 있고요. 근데 자기는 근거는 없대. 근데 자기가 인터넷 돌아가는 그 감을 보면은 이놈들이 몇 명이 투입됐고 몇 명이 얼마 받고 하고 있고 이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되고 있잖아. 네, 김어준이 정확했습니다. 예. 근데 김어준은 물론 그 문재인의 낙승을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 결과를 보게 되면은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은 낙승도 됐었네. 근데 김어준이 난 놈이야. 그거 다 맞춘 거 아니야. 예. 물론 나도 그렇고. 예. 난 놈은 아니지만은. 서영석 이사도 아예 책을 냈잖아요. 문재인이 이긴다. 제가 쓴 건 아닙니다. 제목은 제가 달았지만. 아니 본인이 기획해 놓으시고는 아니 그러면 그 책을 표지만 바꿔서 문재인이 이긴 거다 이렇게 해서 또 내시. 다시 내야 되겠어요. 개정판을. 네, 개정판을 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 조기숙 기수께서 네. 6월까지 원고 주신다 해놓고 안 주셔가지고 아직까지 못 내고 있는데. 그래요. 그 저자는 조기숙 교수입니다. 조기숙 교수. 네. 이화여대 정치대학원 교수시고. 저는 그 제목을 문재인이 이긴다라고 제목을 만들려고 했더니 조기숙 교수가 반대를 했는데 저도 또 한 거지 합니다. 사실은 그때 그 대선 당일에 오후에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이 벙커원에 오셨었어요. 그래놓고 같이 개표 방송을 봤는데 그 양반 얘기가 인천 경기도에서 밀린다. 이거 못 이긴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인천 경기에서 밀리면 못 이기죠. 서울에서는 이겼죠 결국에는. 서울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에서는 이겼고 또 제가 당시 지역위원장이었던 노원갑 같은 경우는 엄청난 표차로 문재인이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거도 수상한 거야. 예. 저기 총선. 네. 당신도 어쩌면 그러니까 뭔가 근데 사기당한지도 몰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대선 때 총선 때 비록 내가 나온 선거에서 졌지만 대선에서 이렇게 만회를 했으니 너무 보람스럽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근데 그 그게 지역전에 총선이 사기였던 거야. 지역위원회의 그 우리 사무국장이나 네. 시의원께서는 아니 원래 이렇게 항상 나오는 곳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또 이제 마음에 좀 충격을 받은 게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은 총선 때 이렇게 다 착해가지고 이길 곳에서 졌나 싶었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유시민 장관께서 그때 그 계산을 탁탁탁 하시는데 그때 좀 멘붕 상태였지만은 유시민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제가 또 느꼈어요 그때. 어느 지역은 몇만 표, 몇 %인데 이 지역에서 몇만 표, 몇 %를 만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탁탁탁 계산하더니 한 개표 5% 지났나요? 경기 인천에서 저렇게 밀리면은 어렵다. 이렇게 딱 결론을 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찰 수사 발표로 완전히 국기문란 행위로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박근혜가 알고 봤더니 아니 어디 리서치 뷰가 무슨 문재인을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한 것도 아닐 거고. 예. 아니 지금 문재인을 위해서 그 봉사를 미친 여론조사 기관이 어디 있어요. 예.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설마 아니겠지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 이거는 그야말로 객관적인 조사예요. 예. 여론조사지. 이게 어떻게 되냐.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표본 오차다라고 하면은 그냥 보통 수준의 여론조사입니다. 예. RDD 방식으로 했구만. 예.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네.
그러면은 진짜 참 문재인 의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겠다. 이거 안 보여줘야 되겠네. 뭐 보실 만큼 보셨겠죠. 자, 박근혜 대통령 네. 정통성이 없습니다. 네. 이거 뭐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정통성 없는 대통령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 된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내가 박근혜라면 사표 냈지. 사퇴하지. 아니 뭐 끌어내고 자시고를 할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은 죄의 대가를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 무슨 민주주의 역사에 나는 5점이다. 대한민국. 아니 끌어내린다는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뭐 쿠데타라든지 박정희가 했다시피 예. 쿠데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쫓아낸다면 그거는 끌어내리는 거죠. 예. 우리가 왜 끌어내립니까? 끌어내리기는. 내가 박근혜라면 다시 얘기하지만은 나는 민주주의 역사의 5점이다. 대한민국 정통성에 중대한 하자를 남기는 그런 존재다. 따라서 나는 사퇴한다. 전 이렇게 합니다. 아니 뭐 그거야 뭐 우리 기용민 교수 저기 PD 정도가 되면은 대한민국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저 티타늄 합금 같은 강력한 그 멘탈을 갖고 계신 우리 보수계층에서는 통하지도 않을 얘기죠. 자, 그러나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정통성 없는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물대포를 뿌린다. 그것도 최루액을 섞어서. 이건 아주 막 나가는 거지. 막장이지.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하면은 뭐 못 나와도 한 60% 정도의 지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지가 무슨 지지겠어요. 그 지지가 야당에 대한 그 참 희망을 얻지 못한다는 표시기도 하면서 아울러 헌정 중단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유시민 대표가 또 저기 유시민 전 장관이 아주 재밌는 얘기 했잖아요. 예. 그 여론조사를 하면은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화 오면은 열받아가지고 아이 끊어! 해가지고 전화를 아예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 얘기 그럴듯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있으면은 예. 그 여론조사 왜곡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전화를 전화 받아 오면은 이제 그때는. 전화 받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농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점도 좀 있고 예. 이번에 그 개성공단처럼 음. 사실 북한은 굉장히 좀 따가운 예. 그런 상황인데 예. 박근혜 운빨이 잘 맞아가지고 예. 북한을 밀어붙이는 이제 그런 전략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벼랑 하면 끝 전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 사실 이번에 그 개성공단 북한이 고개를 숙이면서 아마 박근혜 인기 또 올라가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긴 했어요. 근데 이 때마침 근데 이게 사실 옳은 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예.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서화숙 선임 기자가 네. 아주 제대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우리 저 국민 TV 라디오 칼럼을 통해서요. 그렇죠.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이거 녹음 그 파일로 틀어줘야 되는 건데 사실은. 예. 근데 뭐 생략하고. 아니 저 팟캐스트에서 네. 골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서화숙 3분 칼럼. 잘못 관리 오늘 겁니다. 예. 외세가 들어서 성사된 개성공단 재개라는 건데 이 부분이에요. 예. 온갖 언론이 개성공단이 더 좋아지는 형태로 재가동에 합의했다고 씁니다.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국제화까지 국제화. 합의해서 외국 기업 유치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들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노무, 세무, 임금, 보험에서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통신, 통행, 통관도 더 잘 보장된다니 다시는 갑작스레 막힐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겠다 희망을 가져봅니다. 하면서 그러나 과연 이것을 무작정 더 좋아진 것으로만 볼 것이냐 의문입니다. 사실 개성공단 남북협력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개방하는 만큼의 수익은 북한 말고는 우리 한국만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북한과의 크다란 임금 격차를 이용해서 아주 적은 임금을 주고도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이게 처음 개성공단에요. 북한 노무자들한테 한 달에 $50 줬대요. 그래가지고 유엔에서 예. 이게 너무 착취다. 예. 올려주라. 이런 얘기까지 했답니다. $50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6만 원. 6만 원 한 달. 한 달에. 한 달 월급이 지금 얼마냐? 예. 130불이에요. 130불이면은 그래도 10만 원. 15만 원 정도 되죠. 아이고, 그거 먹고 살아요? 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돈도 좋은 돈이랍니다. 아, 월급이 이제 물가가 싸니까. 싸니까. 아. 근데 지금 북한 그 임금이 싸다는 중국에 무슨 공단도요.
한 250불, 300불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저임금의 그 개성공단에서 남한 기업들이 입주함으로써 사실은 북한 말고 가장 수익을 누린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국제화되면서 그걸 다른 나라에도 보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장하는 대신 임금, 노무, 보험이 국제 수준으로 높아진다니 사실 북한에는 좋아진 것이지만 한국 기업은 북한에 보장해 줘야 할 것이 더 많아진 겁니다. 상시화가 되는 대신에 들어가는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공단도 국제화가 되면은 외국 기업하고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남한만의 몫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안전을 위해서 외국 기업을 들여놓자라고 한 게 예. 우리나라 언론들은 용비어 청가를 부르고 박비어 청가지 부르고 있는데 이 자석 기자가 예리하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손해다. 그런 얘기에 맞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늘 잘못 치고 나갔다가 되돌아오면은 칭찬받는 그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패턴을 또 그렇죠. 놀라운 그 패턴 발견이군요. 그렇죠. 예. 세금도 예. 중산층 기준을 너무 낮춰 잡았다가 조금 높였다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3,450만 원이라는 기준을 만들었던 것도 박근혜 정부고 예. 국민의 여론의 질타를 받자 5,500만 원으로 올린 것도 박근혜 정부예요. 근데 처음에 애초에 잘못된 걸 만들었다가 5,500만 원을 올렸다고 큰 소리 치고 있고 근데 실제로 이 서화석 기자의 지적은 이명박 정부에서 비틀어 놓은 대기업 법인세를 다시 높이고 부자 감세를 원상 회복시키지 않는 한 진짜 칭찬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칭찬을 해요 지금? 아이 지금 저희 언론들 보세요. 그냥 박비아 청가 아이고 각하 한마디에 그냥 바로 바꿔가지고 저기 월급쟁이들을 다 살려줬다는 식으로 쓰는 그런 데 있어요. 정말 완전히 야 진짜 야, 이 보수 정권 한 10년 겪으면서 국민들이 바보가 되겠어요. 나 진짜 열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 TV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국민 TV가 지금 TV는 없고 라디오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화석 같은 훌륭한 또 이런 우리 또 개편하면 또 네.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야 국민 TV 진짜 네. 라디오지만은 진짜 밀어줘야 되겠다 생각 들 겁니다. 예, 제가 뭐 라디오를 하려고 이제 국민 TV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국민 TV의 꿈을 여러분들한테 조기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라디오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라디오를 통해서 저희가 TV의 모형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모형이 또 조합원들을 1명, 2명 더 모으기 위해서 2만, 3만, 5만, 10만이 되면은 그때는 정말 완성된 TV 뉴스로 여러분들 앞에 또 선보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합원으로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조합원이 18,191명이거든요. 예. 어제 현장에서 서울광장에서 한 80명 가까이 가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더 감동스러운 것은요. 부산에서도 예. 지난주 말인가요? 예. 순수하게 우리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예. 조합원들끼리 이 조합을 모집해서 한 10명 정도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협동조합 정신입니다. 네. 뭐 소수의 명망가가 있어야 막 이게 돌아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사주이고 주체이고 또 동력이고 이게 바로 진짜 협동조합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동성, 역동성이거든요. 제가 뭐 어제 사실 이제 오늘 아침 방송 때문에 저는 한 9시 반쯤 이제 갔는데요. 그 전에 뭘 봤느냐 하면은 이제 거기 가면은 뭐 온갖 군데서 나와가지고 뭐 가입하라, 뭐 도와달라, 뭐 그런 거 합니다. 예. 사실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조합원들이 하라고 하니까 예. 그냥 우리는 열심히 방송하면서 뭐 조합원 가입해라 해도 되는데 현장에서 또 그런 하는 것도 뭔가 효과가 있다는 그런 주장에 수긍해서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일종의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를 보여드리는 차원이죠. 뭐 비단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그게 어떤 하나의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기 근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조합원들이 하라고 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다 조합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은 뻘쭘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 김용민 PD는 책 사인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저는 사리사욕을 지금 사욕하고 있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고 저는 현장에서 안 있고 뺑뺑이 돌아가면서 예. 그냥 페이스북에 그냥 올리기나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면서 예. 다른 데 하는 걸 쭉 봤는데요. 예. 그 더위 위에 사람들 나와가지고 와서 격리하고 뭐 먹을 거 사오고 동료하고 조합원 가입하고 하는 데는 국민TV밖에 없더라고요. 뭐 유사한데 몇 군데 있었는데 참 예. 파이 만나려고 있어서 아니 뭐또 참 마음이 거기도 다 아팠습니다. 아주 뭐 소중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네. 또 거기에 또 호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또 생각을 물론 믿죠. 합니다만은 예. 제가 한번 10분 동안 본 거니까 예, 예. 어디라고 특정한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그만큼 국민TV는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움직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 조합원들의 그 자발적인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예. 자발적으로 좀 조합원도 좀 가입하세요. 예. 오늘 조합원. 휴일이라서 별로 안 됐는데 예. 지금 115명으로 돼 있는 이유는 어제 한 80명 되는 사람이 오늘 넣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지금이라도 또 많이 가입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9,000 또 2만을 또 달성했을 때 비로소 뉴스 부서가 완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국민TV의 카메라가 전국 각처 주요 뉴스 현장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잠시 전하는 말 듣고 오겠습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좀 광고 하나 좀 하겠습니다. 네. 8월 17일 네. 저녁 7시에 서울 광장에서 또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8월 17일이면 토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그렇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구만. 그렇습니다. 네. 8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좀 일찍 오셔서 오후 3시쯤에 광화문 교보로 오시면 어떨까요? 예. 뭔지 압니다, 저는.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 저자 사인회가 있습니다. 뭐 팬 가깝습니다. 사인회라며 동아일보에서는 팬 사인회라고 썼더만. 예. 펜을 들고 사인을 할 거기 때문에 팬 사인회 펜 맞네. 사인회 맞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후 3시에 예. 광화문 교보문고 그 지하에 와서 예. 김용모 씨가 하는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 썬큰 광장인가요? 뭐 하여튼 이름이 그렇던데. 예, 뭐 하여튼 거기로 그 안에 오시면은 가면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책 한 권 사고 사인 받고 또 뽀뽀도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책 안 사셔도 사인을 해드릴 테니까. 손에다가 예. 특히 아이들은 뽀뽀까지 해준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해드릴 거 다 해드릴 테니까 사실 얼마 전에 강모 씨라고. 강모 씨. 예. 국회의원이었다가 지금은 아닌. 예. 하여튼 여기저기 설레발 털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강모 씨. 강모 씨. 예. 예. 그 양반도 사인회를 했는데 예. 38명이 왔다고 합니다. 아주 개망신을 당했다고. 어느 강모 씨인지 알겠다. 예. 대한민국에 강씨가 아주 많습니다. 예. 38명이 왔대요. 예. 그래가지고 최소한 우리 김용 39명은 와야 돼. 아니야, 380명이 와야 돼. 38명이 뭐야, 쪽팔리게. 뭐 상당히 인기 있다고 그러더만 거짓말이었구만. 예. 38명이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38명은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 망신을 안 당하기 위해서.
왔다가 이거 만약에 38명 온다. 네. 그것밖에 안 온다. 그러면 이제 동아일보에 실리는 거지. 실리는 거야. 김용민 개망신 돼가지고. 그 민주당 선거 패배의 책임자인 김용민이 어. 팬사인회를 했는데 그래 놓고는 또 이제 거기다 또 하나 덧붙이는 거지. 네. 교보문고의 한 관계자는 네. 기대에 영 못 미쳤다. 기대에 영 못 미쳤다. 저렇게 그 선거 패배 책임으로 자숙할 사람이 나와서 나대는 거 이거 꼴보기 싫다. 난 꼴보기 반대했다. 싫다. 혹은 민주당 한 당직자는 네. 아직도 설치고 다니는가? 탈당하더니 꼴보기 싫다. 뭐 이렇게. 민주당은 아무 관계 없다. 자, 예. 그러면은 오후 3시에 김용민 팬사인회를 참가하고 그리고 나와서 예. 서울시청 광장에 오시면은 네. 특히 그 저기 옛날 시청 형태가 앞에 남아 있잖아요. 예. 그 정문이 서울 무슨 도서관일 겁니다. 예. 그 바로 앞에 예. 국민 TV 부스가 있어요. 예. 글로 오시면은 시원한 물도 하나 드립니다. 네. 뭐 그는 뭐 혼자 결정을 하세요. 뭐 저 다 주더라고. 그렇게요? 아이.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팬 사인회 하느라고 저기 사리사욕을 차리라고 못 봐서 그렇지. 그렇구나. 다 오면은 알겠습니다. 물 한 번씩 줘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하면은 그 저기 커피 있잖아요. 시원한 커피. 예. 일회용 커피. 네. 일회용 말고 그 있잖아. 그 뭐지? 이거 그 조지아 커피는 아니고 뭐 나왔다는 캔. 조지아는 아니고. 캔. 네. 그런 것도 하나씩 주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게시판에 홍유리님께서 네. 만나봤어요. 아주 단아하시고 이름이 아름다우신. 아주 아름다우시네. 이름뿐만 아니라 실제로 봤어요. 우리 홍유리님께서 네. 안철수 의원의 건국절 발언 역시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건국절? 오늘 이제 8월 광복절이 15일을 아니라. 맞아서 광복절이고 또 건국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일 이걸 건국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런 그 논쟁이 있었던 거였어요. 네. 왜냐하면은 보수 뉴라이트 쪽에서는 8월 15일을 건국절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왜 뉴라이트 얘기를 갖다가 하지? 그러니까 이분이 뭐 진짜 뉴라이트의 뜻을 따라서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역사의 인식의 문제이고 역사 인식의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뭐 이론적으로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고 예. 19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일이니까 예. 뭐 건국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뭐 이론적으로 틀릴 바는 없지만은 예.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뉴라이트가 아예 뭉뚱거려가지고 건국절로 하자 해가지고 한때 그 논란이 많이 빚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진짜 건국은 1919년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 헌법에도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임시정부에 법통을 잇는다라고 돼 했기 있는데. 때문에 건국이 있었던 해는 바로 1919년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뉴라이트 사관이 뭐냐면은 예. 독립운동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친일파들 김구 선생의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을 하기 싫기 때문에 건국절이라고 하는데 네. 아니 안철수 같은 사람이 그걸 몰라서 그딴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제 이건 사실은 뭐 진짜 몰라서 그랬다면은 뭐 뉴라이트의 뜻에 동조했다면은 아주 큰 문제고 몰랐다면 또 거기에 못지않은 문제고. 그거 저기 박근혜하고 똑같은 거지. 네. 남재준이가 지 맘대로 NLL 대화록을 발표 깠다 그 얘기했는데 예. 실제로 몰랐을 리도 없거니와 예. 몰랐다면은 그것도 큰 문제지. 네. 도대체 국정원은 대통령도 모르게 하는 거야? 자, 이 우리나라의 그 건국절은 1919년 4월 11일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되던 때라고 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안철수 의원의 최근 그 행보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서 논란을 자아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새누리당 후보로 가려는 거 아니야? 나 좀 그런 걱정이 좀 드네. 갑자기 건국절 얘기 들으니까. 아니 사실 이제 뭐 아무도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예. 어쩌면은 다음 선거가 안철수 여당 후보 대 박원순 야당 후보로 펼쳐질 그럴 구도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있어요. 서영석 이사님의 생각이 아니고. 아니 저야 뭐 제 생각이 있습니까? 남 얘기 듣고 하는 거지 전부. 예. 제 솔직한 얘기로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남 얘기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친노 아니세요? 남이 또 친노라고 하더라고. 참나. 친노는 무슨 떨어지고. 예. 솔직한 얘기로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별로 뭐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뭐 영적 교류는 있었지만은 영적 교류, 육의 교류는 육의 교류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 지금 노무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안모 씨 빼놓고는 다 안 좋아해, 솔직히. 안모 씨는 좋아해. 그 양반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예.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안모 씨라고 합시다. 예.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의 그런 뭐 발언에 뭐 하여튼 안철수 의원이 있구나. 그러면 안희정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안철수 의원의 그 어떤 이 발언의 배경은 좀 더 본인의 뜻을 더 들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근데 하여간 이것과는 무관하게 네. NLL 문제라든지 또 국정원 선거 부정 문제라든지 이 그 양비론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행태. 이게 대단히 좀 문제 아닙니까? 이건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아까 그 얘기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요. 이런 거죠. 예. 지금 여권에는 후보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오죽하면 김무성이야 1등 하겠어요. 예. 그게 1등 하지만은 여권 후보 중에서 1등이라는 게 10%도 채 안 되는 1등입니다. 그 2등 하는 게 보통 김문수고 예. 김문수하고 김무성이 왔다 갔다 하면서 1, 2등을 바톤하고 이런 처지예요. 예. 근데 야당으로 넘어오면은 사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뭐 손학규도 요즘 조금 인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예. 무게가 이건 뭐 잽이 안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에 전략통이 있다면은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오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뭐 소설이라고 치더라도 뭐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새누리당에 대해서 역사의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어쩌고 새누리당 집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안철수 의원 아닙니까? 예. 아무리 뭐 세분리하고 새누리당이 잘 꼬신다 하더라도 그러려 하겠느냐? 예. 저도 동의를 해요. 예. 그러면은 막 그런 우려는 그야말로 소설이자 기우라고 친다손 치더라도 예. 왜 그러면은 그런 우편향적인 행보를 하느냐. 안철수 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자기는 좌파의 지지는 자기를 싫어하더라도 자기가 후보가 되면 지지해 줄 거라고 믿고 있고 예. 그럼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해서 압승을 한다는 전략인 것 같아요. 예. 그 플러스 알파가 바로 중도 우파들입니다. 근데 실제 박원순 안철수 의원이 바라보는 그 좌파라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중도 우파예요. 근데 얕은 자기는 좌파라고 보고 그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야만이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뭔가 그런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오산이라고 봅니다. 왜 오산이냐. 예. 이게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의견에 조금씩 동조해 가지고 예. 지지 절대 못 받아요. 진짜 새누리당 후보가 된다면 몰라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꼬시려면요 박원순이처럼 해야 돼요. 나는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박원순 그 시장이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이 박원순표 경전철 발표 이게 난 전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나는 그야말로 박원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일종의 신의 한 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렇게까지. 아니 경전철 갖고. 그렇잖아요. 그게 제가 용인에 삽니다. 예. 용인 경전철을 딱 보는데 그건 개판이지.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다 타봤어요. 제가 또 철덕 아닙니까? 네. 철덕후야. 철덕후입니다. 네. 철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근데 이 노선을 보면 말이죠. 그 사람이 안 다닐 곳에만 쫙 다니지. 그 동선이 말이죠.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다닐 곳. 그리고 도로가 잘 나 있는 곳으로 이렇게 그 노선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노선이 좀 수상한 게 시점은 이제 분당선, 그러니까 기존 지하철 분당선이 있는 거기가 무슨 역이더라? 그 상갈역은 아니고 거기가 거기다 치고 하여튼 어느 역이 있어요. 그 역에서부터 저기까지 이어집니다. 용인 에버랜드. 에버랜드까지 이게 노선이 이어져요. 아니 이제 좀 뭐 에버랜드 하니까 좀 찝찝하긴 한데. 예. 그 따지고 보면은 에버랜드로 가는 수요가 많으니까 뭐 한다 그렇게 설명하려면 못 하는 거죠. 에버랜드로 누가 전철 타고 갑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요? 예. 전 에버랜드를 안 가봐가지고. 예. 이게 동백으로 가서 동백에서 용인의 이 시청 있는 곳으로 해가지고 외곽을 한참 달리다가 결국 이제 에버랜드에 도달하는 건데
한 다니는 길만 골라서 이렇게 노선이 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 그 용인 경전철하고 서울의 경전철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예. 그게 그 시내의 경전철이라는 거는요 경자만 들어갈 뿐이지 사실은 지하철이에요. 박원순이 이제 내세운 게 9개 경전철을 그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 경지하철이죠. 그게 지하철을 만들 때 네. 그 노선을 짧은 노선, 그게 말하자면 지선이죠. 예. 그걸 갖다가 다양하게 뚫어서 예. 그리고 그 교통 수요를 그 양수가 작은 거, 그게 보통 지하철 하면은 특히 뭐 저기 주요 간선 지하철의 출퇴근 시간에는 뭐 한 20개 가까이 그냥 끌고 갑니다. 예. 근데 이거를 뭐 한 8개 정도로 딱 줄여가지고 이제 통행하는 건데 예. 이거는 경제성도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저는 이 구호가 서울 시민들한테 먹게 들어갈 거라고 봐요. 어디에 있더라도 10분 안에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만든다. 이게 사실 파리가 그렇거든요. 저는 한 20년 전에 파리를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예. 진짜 어디에 있더라도 10분 안에 여기 있어요. 10분 거리 안에 걸어서. 예. 그였는데 저는 그게 시민들에게 먹히는 구호라고 봐요. 이게 진보계획 진영의 후보가 예. 보수 계층을 끌어들이려면은 이런 식의 공약을 통해서 끌어들이는 거지 예. 무슨 광복절을 건국절로 얘기해서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다. 광복절을 건국절을 하면 사람들 관심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럼 그게 뭔데? 근데 박원순의 경전철은 이거는 말하자면 중도 보수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야, 그래서 나는 박원순 씨가 네. 서울시장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가 경전철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일종의 출사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진보 진영에서 비판을 하듯이 야씨, 뭐 무슨 이명박 같은 새로운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울의 교통 문제는요. 사실은 박원순 씨가 과거 오세훈이나 이명박이 했던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득해 낼 수만 있으면은요. 예. 진보 지지자들도 박원순 다 찍어줍니다. 이제 욕 좀 처음에는 먹겠지만은 박원순 시장은 다행히 지금까지 일해 나가면서 매우 합리적으로 일을 해 나갔다는 평가를 진보 진영에서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것도 잘 설득을 해서 이게 우려되는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득해 낼 수만 있다면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카드예요. 예. 저는 사실은 일종의 개발 공약 같은 게 진짜 국민들의 임팩트 있는 그런 게 있어야만이 이 대통령 되는데 매우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저 같은 얘기를 하면은 무슨 저 같은 소리를 하느냐라고 뭐 씹을 사람도 있겠지만은 전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박원순이 대통령 되기 위한 신의 한 수예요. 진보 진영에서 사실 저 굉장히 그 뭐랄까요 박원순의 이런 개발 정책은 이 진보 노선에 별로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니냐. 진보는 그럼 개발 안 하나? 씨발 저 누구야 이명박이처럼 저런 식으로 하니까 욕을 처먹는 거지. 지하철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사실은 그 이 승용차를 이용한 그런 육상교통 수단보다는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하는 이 차원이 훨씬 더 환경 친화적이고 그렇긴 한데 개발의 어떤 그 의미가 들어가다 보니 이게 좀 논란은 되는데 이게 다 지하철 노선이라면서 이게. 네. 지하철. 지하철이에요. 내 옛날에 문재인 후보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야 개발 공약 다 나쁘다고만 생각하는데 올바른 개발은 좋은 거야 이 사람아. 이명박이처럼 씨발 그 저기 운하 만들려다가 들통이 나니까 뭐 무슨 4대강 개발한다고 그러고 나중에 실제로 운하 개발 이딴 놈이 나쁜 놈이지. 아니 그러면은 진보적인 대통령은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 지금 오늘 엊그젠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가가지고 진수식을 했다는 김자진함 1,800톤짜리 잠수함 그거 노무현 때 다 시작된 거예요. 정확하게는 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육군 비대한 나라입니다. 육군에 너무 장성들도 많고 모든 장비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해군하고 공군은 미군에 의존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미국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공군력과 해군력 키우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야 공군하고 해군은 우리가 책임져 줄 테니까 니들은 육군이나 해가지고 기형적으로 육군이 발달된 나라였는데 이거를 올바르게 바꾸려고 했던 대통령이 유일한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해군력 확충과 공군력 확충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 해군 공군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좀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다 고마워해요. 그렇게 해서 1,800톤짜리 디젤 잠수함, 이게 사실은 1,800톤짜리 그 말하자면 214급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좀 밀덕후는까지는 안 되지만 조금 압니다. 예. 214급 디젤 잠수함은요, 잠수함으로서는 세계 최고급이에요. 한번 자망하면은요, 거의 뭐 몇 개월을 갖다가 이게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 좋은 게 뭐냐면은 원자로를 가지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한번 원자로 가지고 가면은 뭐 1년이고 6개월이고 물속에서 안 나와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원자를 통해서 이게 그 담수화 장치를 가동하기 때문에 물도 먹을 수 있고 해가지고 안 오를 수가 있어요. 그게 숨어 있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디젤 하면 이제 원자력 잠수함만큼 그렇게 오래는 못 있는데 이번에 그 김자진함이 이 214급의 네 번째 함이에요. 예. 네 번째 함인데 2020년까지 9개를 만듭니다. 예. 그리고 2020년부터는 이제 1,800톤 그 위급이 3,000톤급이에요. 그게 뭐 제일 큰 거는 저기 독일, 소련의 아큘라급인가 있는데 그건 18,000톤인가 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잠수함이죠. 예. 그런 그까지는 가려면 아직도 멀었고,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근데 뭐 하려고 내가 이 얘기를 했지 진짜. 얘기하다 보면 나도 이제 완전히 할배 다 됐나 봐. 아니 내 얘기는 예. 그런 보수를 잡는다는 거는 그 정책으로 잡는 거지 말로 잡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 이게 보니까 저 경전철 노선에 보니까 네. 월계동이 지나가는군요. 네. 월계동. 왜요? 아니 또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이 노원 갑지역구 아닙니까? 정치 그만둔 사람이 뭐 월계동을 지나가는 아니 그 만약에 내가 데 국회의원 됐으면은 네. 이걸로 깔때기 되는 거지. 여러분 제가 동북선을 유치했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말이에요. 실제로 예. 지방선거에서 예. 구청장이나 그 시의원 나올 사람들도 이거 얼마든지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9개 도서는 거의 서울시내 전역을 커버하거든요. 예. 박원순 시장 뽑아 재선시켜주고 우리 시의원 시켜주면은 여러분 지하철 지나가면 집값 땅값 다 올라요. 이걸로 또 한몫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뉴타운 광풍은 완전 개판이었지만은 지하철은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 채개발아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네.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게 있는데 제가 평생 지하철에서 근무했는데 네. 경전철 노선만 잘 선택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용인 의정부의 실패는 노선보다도 공사비 삥땅 치려고 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봐요.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 이게 박원순이가 이거 네. 발표하면요. 예. 그런 식으로 이명박이나 오세훈이처럼 삥땅 치는 그런 거 안 해요. 제대로 된 건 나오면은 물론 그래도 뭐 개발 이런 게 지금 시점에 할 일이냐 예. 라면서 뭐 씹는 사람들은 있겠지만은 예. 그게 대부분의 이른바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 다 제가 했지만 중도 우파라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 내면요. 이건 상당히 이 파괴력 있는 카드입니다. 예, 또 노선을 보니까 네. 기존에 지하철들이 잘 안 다니는 곳, 뭐 정릉, 우이동 뭐 이런데 네. 이쪽의 노선도 보이고 말이죠. 예, 하여간 뭐 실패 없이 시민의 열세가 뭐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면밀한 구상 계획들이 또 선행돼야 할 텐데 그렇게 되도록 또 시민들이 계속 또 감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이렇게 비판도 하고 말이죠. 이게 그 사람들이 뭐 개발, 뭐 터널 이런 거 하면은 워낙 이명박 노가다에 질려가지고 무조건 예. 반대를 하는데 예. 아니 진보적인 사람이 집권을 하고 진보적인 사람이 하면은 SOC 투자 안 할 거야? SOC 투자가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국가의 부를 불균하게 배정하고 거기서 삥땅을 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립 예산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지. 예. 그 한번 좀 지켜보고 한번 우리가 또 기대를 할 건 기대를 하고 또 비판할 건 비판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자, 오늘 이렇게 또 해서 마무리될 시간이 됐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뭐 여러 이야기들을 좀 다양하게 나눠봤는데 지금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촛불입니다. 촛불의 힘을 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촛불도 솔직한 얘기로 내가 무슨 박원순 빠가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없었더라면은 서울광장
서울시청 앞에 서울광장 이용할 수 있겠어요? 못했지. 저기 오세훈이가 뭐 거기다 무슨 행사를 유치하고 뭐 시설물을 잔뜩 갖다 놔가지고 보수단체가 먼저 선점하도록 이게. 아니 그 옛날에 그 저기 희망버스 때 예. 부산 갔더니 부산시청 그 역 앞에 광장에 그 저기 모여가지고 저 집회를 하는데 말이에요. 예. 그 나쁜 새끼들이 밤 9시가 다 됐는데 분수대에 물을 갖다 쫙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서지를 못하게 하더라니까. 그런 거예요. 네. 솔직히 박원순 시장 아니면 서울광장에서 어떻게 저기 집회를 하겠어요. 예. 자, 이번 주 토요일 14일 저녁 7시 이 서울광장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복절에 보내드린 건국절이 아닌 광복절에 보내드린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서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